의심의 씨앗. 한강뷰 아파트 거실. 저녁 7시.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평대 아파트. 깔끔하게 정리된 거실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던 강민호, 52세, 중견기업 부장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한다. 띵! 민호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든다. 화면에 떠오른 카카오톡 알림창, 발신자는 정은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아내 이정은, 49세, 프리랜서 번역가의 평소 말투와는 다른 메시지가 보인다. 오늘 밤 꼭 처리해. 늦으면 안 돼. 민호의 눈썹이 미묘하게 꿈틀거린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내를 본 적이 없었다. 처리해라는 표현이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들린다. 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여보, 왜 그렇게 굳었어?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재빨리 휴대폰 화면을 끌고 태어난 척 탓한다.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회사 일이 지금 복잡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정훈이 언제부터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침실, 같은 낮밤 11시.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인다. 옆에서 성훈이 코풀여 자게 잠들어 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국 자작자입니다. 민호, 오늘 밤 꼭 처리해. 뭘 처리한다는 거지? 왜 갑자기 이런 말투로 문자를 보냈을까? 27년 동안 한 번도.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잠은 오지 않고 사소한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증폭된다. 평소라면 무심코 넘어갔을 일상의 디테일들이 갑자기 의심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어제 정은이 늦게 들어온 것, 지난주부터 휴대폰을 뒤집어서 놓기 시작한 것, 최근 들어 화장품을 바꾼 것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진다. 거실, 새벽 2시 30분. 민호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거실로 향한다. 어둠 속에서 정은의 휴대폰을 찾는다. 소파 쿠션 가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켜려는 순간 띵! 또 다른 진동. 이번은 민호의 휴대폰이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 당신 아내, 나 알고 있잖아. 민호의 손이 덜덜 떨린다. 심장이 콩캉거리며 목까지 뛰어오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인가? 다시 정은의 휴대폰을 보려 하지만 화면 잠금이 걸려 있다. 예전은 잠금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걸어 나왔을까? 민호는 속상이듯 뭘 숨기는 거야? 도대체 뭘? 민호의 사무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울 광남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2층. 민호가 근무하는 중견 무역회사 사무실. 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어젯밤에 그 메시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다. 링링! 사무실 전화가 울린다. 민호가 수화기로 든다. 네, 광민호 부장입니다. 낯선 남성 목소리. 어제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제 건이라니? 죄송한데 어느 분이신지. 아, 그쪽에서 모르시는군요.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떡! 대화가 끊어진다. 민호는 수화기를 붙은 채로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다. 어제 건? 혹시 아내와 관련된 일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한강뷰 아파트. 저녁 7시. 민호가 집에 들어선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풍경. 정은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20살 때 강수진이 거실에서 대학교 과제를 하고 있다. 수진. 아빠 오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고 계세요. 민호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한다. 정은이 김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민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색해 보인다. 정은아, 일찍 왔나? 밥 거의 다 됐어. 어제 문자... 그게 뭐야? 정은의 손이 잠깐 멈춘다. 국제를 들고 있던 손에 힘이 돌아간다. 어제 문자? 무슨 문자? 오늘 밤 꼭 처리하라는? 그럼 문자 뭘 처리하라는 거야? 정은이 천천히 민호를 돌아본다.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친다. 그게 그냥 집안일 관련된 거였는데. 집안일? 어떤 집안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거야?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정원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샌다. 27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캐묻는 건 처음이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수사관처럼. 대답을 제대로 못하잖아. 뭔가 있는 거 맞지? 정은 목소리가 높아지며, 당시엔 설마 내가 무슨 음모라도 꾸민다고 생각해? 27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은이 분노 섞인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민호의 불씨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무렵다. 자잘한 균열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럼 내 휴대폰 좀 보여줘. 뭐라고? 휴대폰 내가 못 볼 게 있어? 정은의 얼굴이 창작해진대. 가족들이 각자의 공간에 있다. 수지는 방에서 공부하고 정은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다. 민호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답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다. 문득 서랍장 생각이 난다. 결혼 초기에 사용하던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정은이 영어 회화 연습을 할 때 쓴 것인데. 민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본다. 먼지가 쌓인 낡은 녹음기가 보인다. 혹시나 해서 재생 버튼을 눌러본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원의 목소리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녹음기 속 정연의 목소리. 남편 모르게 처리해야 돼. 낯선 남자 목소리.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이게 무슨 소린다. 민호는 녹음기를 붙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는다. 정은의 목소리가 선명하다. 남편 모르게 처리해야 돼. 이 한 문장이 민호의 가슴을 파고든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처리한다는 것일까? 민호는 침실로 향한다. 정훈이 책을 읽고 있다가 민호를 본다. 정훈님, 잠깐 누웠다가 올게. 책 좀 더 읽을래? 민호가, 이게 뭐야? 민호가 녹음기를 정은 앞에 내밀며 소리친다. 정은의 얼굴이 순간 경직된다. 정은이, 그게 뭔데? 민호가, 네 목소리야. 남편 모르게 처리하라고 하는 거. 뭘 처리한다는 거야? 정은이 녹음기를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낸다. 당신 지금 나를 두고 봤어?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어? 민호가, 언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지. 정원이, 그 말 좀 해. 당신 지금 스스로 뭐 하는지 알아? 27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의심한 적 없다. 이 사람이 갑자기 이게 뭐야? 정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수진이 방에서 나온다. 수진이,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훈이 민호에게, 끝까지 들어갔어? 당신은 늘 둔간만 보고 나를 단죄해. 정훈이 민호에게서 녹음기를 빼앗아 끝까지 대생한다. 조금 후 녹음의 뒷부분이 들려온다. 녹음기 속 정훈의 목소리가, 남편 모르게 남자 파티 준비해야 돼. 결혼기념일이 가운치인데 평소에 파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그래서 비밀로 했다고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민호는 멍하게 얼어붙는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다. 완전한 오해였다. 정훈이 자신을 위해 깜짝 결혼기념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아, 정훈아, 미안해. 내가. 정훈이 눈물을 결석이다. 다
당신은 나를 뭘로 봐? 27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있어? 하지만 이때 녹음기에서 조금 더 이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분명히 정원과 대화하던 남자와는 다른 목소리. 더 낮고 더 친숙한 목소리. 녹음기 속 목소리. 느다. 그래도 조심해요. 형부가 알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민우의 얼굴은 다시 굳어진다. 이 목소린 자신의 친형 강민수 55세였다. 서울 종로구 골목 다음날 밤 9시 민호가 형 민수를 불러내서 만난다. 오래된 포장마차들이 늘어선 골목. 민수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형! 왜 우리 와이프가 그룹 통화를 했어? 민수 한숨을 내쉬며 무슨 통화? 누금 들었어. 형 목소리도 나와. 형부가 알면 복잡해진다고. 민수가 담배를 천천히 끄고 민우를 바라본다. 네 아내가 날 찾아왔어. 한 달 전에. 뭐라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체면 생각해서 숨겨준 거야. 형부 몰래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정훈이 왜 돈이 필요했을까?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처제가 날 찾아와 뵀어.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줬지. 얼마나 그런 게 중요해? 다종인데? 민우는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겁다. 형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뜻인데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민호가 집에 들어서니 정원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 형님한테 갔다 왔지. 어떻게 알아? 형님이 문자 보냈어. 당신이 찾아갔다고. 정원이 민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면 또 의심할까봐 무서웠어. 무슨 일이야? 왜 형한테 돈을 빌렸어? 당신 건강검진 결과 기억나?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비용이... 민호는 순간 기억이 난다. 지난달 회사 건강검진에서 췌장 쪽에 이상 소견이 나왔었다.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지만 민호는 될수록 자기 생각하고 미뤘었다. 혹시 수술이 필요할까봐 미리 준비해두려고 했어. 당신은 항상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도 준비는 해야 하잖아. 민호는 아내를 끌어안는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정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하지만 이때 민호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린다. 형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다. 동생아, 미안하다. 사실 처제가 빌린 돈 다른 용도였어. 내일 만나자.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다. 봉투를 건네받는 정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장소는 서울역 근처의 한 카페. 시간은 일주일 전. 민호의 얼굴이 다시 굳어진다. 민호가 집에 들어서니 정은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 정은, 형님한테 갔다 왔지? 민호, 어떻게 알아? 정은, 형님이 문자 보냈어. 당신이 찾아갔다고. 민호가 형에게서 받은 사진을 정은에게 보여준다.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다. 수진과 17살 아들 강민재도 함께 있다. 민호,
이게 뭐야? 형한테서 받은 사진인데? 정은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진다. 봉투를 받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건, 여보, 이건 뭐라고 할 거야? 또 거짓말 할 거야? 정은이 오열하기 시작한다. 그건 정말로 당신 수술비 때문이었어. 형님이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받아두라고. 거짓말? 계속 거짓말만 해.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아이들이 놀라서 부모를 바라본다. 27년을 소각돼야 내 형하고 뒤에서 무슨 짓 한 거야? 수진, 아빠 왜 그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 너희들은 몰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때 수진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서 아버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한다. 민호의 얼굴은 분내라 일그러져 있고 정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수진, 휴대폰을 들고 아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민호, 그 휴대폰 치워. 싫어요. 아빠가 이상해요. 수진이 재는 명사내니 이상을 실시간으로 옮고 갈쪽 단방에 올라간다. 민호의 형, 시부모, 처가 식구들까지 모두 들어있는 방이다. 곧바로 휴대폰들이 직령하기 시작한다. 가족들이 모두 영접을 본 곳이다. 정은 울면서 이젠 꼴찌야. 변호사한테 가겠어. 정은이 변호사 정은이 박지연과 안에서 방으로 상담을 하고 향한다. 있다. 민호는 사무실 멍하니 벽면에는 서 있다. 각종 법률 서적들이 빼고 끼꽂혀 있다. 박 변호사. 영상을 보니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이혼 사유론 청분합니다. 정은. 이혼까지는 아직 확정한 건 아니에요. 박 변호사. 그래도 일단 소송 준비는 해놓으시는 게 좋겠어요. 남편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정은이 고개를 끄덕인다. 27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 변호사. 혹시 남편분 쪽에서도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증거. 민호는 집에서 혼자 답답해하고 있다. 형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형, 그 사진 왜 보낸 거야? 동생아,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처제한테 돈을 빌린 거야. 뭐라고? 내 사업이 어려워져서 처제가 도와준 거야. 근데 네가 오해할까 봐 거짓말을 한 거지. 민호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진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 조우는 형을 도와준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법원 직원이 들어선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이혼 소송 관련 서류 전달 드립니다. 민호의 손에 소송상이 쥐어진다. 정훈이 정말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한 달 후 법정에는 민호와 정은 그리고 각각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다. 판사석에는 김정호 판사 50대 남성이 앉아 있다. 방청석에는 수진과 민재가 어머니 편에 앉아 있다. 김 판사, 오늘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은의 변호사 박지현이 일어선다. 판사님, 피고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불법 녹취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법정에 스피커가 태워 켜지고 민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민호 목소리 녹음. 당신을 끝까지 감시하겠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무너뜨리겠어. 이 녹음은 민호가 정은과 다투전 중에 무의식적으로 녹음된 것이었다. 민호는 자신이 언제 이런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순간 법정에 조용해진다. 민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아. 정은 증음대에서 27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의심한 적 없던 남편이 갑자기 변했어요. 제가 뭔가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것처럼. 정은의 목소리가 떨린다. 모든 게 오해였어요. 저는 그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를 했을 김 판사. 뿐입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 녹취와 위협 발언, 그리고 정서적 학대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형사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민호는 변호사 속에 주저앉는다. 작은 의심 하나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 몰랐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서 파인에 대한 인격 모독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수진과 민재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는다. 민호가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온다. 정은과 아이들은 이미 먼저 나갔다. 민호의 변호사가 뒤따라온다. 민호의 변호사.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승산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에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민호는 복도 끝에서 정은과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27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이 저렇게 멀어져 가고 있다. 텅 빈 아파트. 정은과 아이들은 이미 이사를 나갔다. 민호 혼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거실 서랍에서 그 녹음기가 다시 보인다. 민호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다. 모든 것을 시작이었던 그 작은 기계. 휴대폰이 울린다. 형 민수에게서 온 문자다. 동생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문자를 재우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서울역 근처 고시원. 한 달 후. 좁은 고시원 방. 민호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아 좌천되었다. 가족 단체방에 올라간 그 영상 때문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온다. 이센커.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한 사생활 노출모에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린다. 하지만 어느 채널을 봐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 책상 위에는 정은이 보낸 마지막 편지가 놓여 있다. 정은의 편지. 여보, 27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작은 균열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뭘 하지 않았을 뿐. 당신의 의심은 그 균열을 키운 것일 뿐이에요. 저도 당신을 더 신뢰하고 소통했어야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지 못했네요. 한강공원. 6개월 후. 민호가 한강변을 혼자 걷고 있다. 예전에 가족과 함께 자주 오던 곳이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본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다. 아빠, 대학교 졸업식이에요. 와주실 수 있어요? 엄마도 올 거예요. 민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낸다. 축하한다. 하지만 아빠는 가지 않을게. 너희들만의 시간을 가져라. 곧바로 수진에게서 답장이 온다. 아빠,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정은이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 수진과 민재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민재.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볼까요? 정은. 아빠는 아빠대로 시간이 필요할 거야. 수진. 그래도 우린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었지. 과거형이요. 정은의 표정이 쓸쓸하다. 너희 아빠를 미워하지는 마라. 아빠도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인지. 법원 앞 1년 후. 민호가 법원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선다. 1년 전 판결이 내려진 곳이다. 지나가던 한 부부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부인. 왜 날 믿지 못하는 거야? 민호는 그 부부를 바라본다. 1년 전 자신들의 모습과 똑같다. 민호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간다. 잠깐만요. 부부가 민호를 돌아본다. 서로를 믿으세요. 의심하기 전에 먼저 손을 잡아보세요. 작은 오해가 큰 불행을 만들 수 있어요. 남편. 무슨 상관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난다. 2년 후 민호가 작은 책상에서 일기를 쓰고 있다. 민호의 일기. 오늘로 정음과 이혼한 지 2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난다. 진짜 문제는 오해가 아니라 불신이었다는 것을. 민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27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신뢰를 나는 단 하루 만에 무너뜨렸다. 한 통의 문자 메시지, 한 번의 의심, 한마디의 거친 말. 그것들이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이라는 태풍을 일으켰다. 수진의 졸업식, 정은이 혼자 참석해 있다. 수진이 졸업장을 받으며 어머니를 바라본다. 정은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린다. 수진 졸업세.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봐요. 수진아, 어떤 관계든 끝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해. 그래도 정훈이 말을 잊지 못한다. 민호가 또다시 한강변에 혼자 앉아있다. 노을이 지고 있다.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들을 보고 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수진이의 생일, 민재의 축제, 정은과의 결혼 기념일.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런 작은 일로 가족을 잃을 수 있냐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세상에 작은 일이란 없다는 것을.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호는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고 일어선다. 나는 이제 혼자다. 하지만 매일 다짐한다. 만약 누군가가 나와 같은 실수를 하려 한다면 막아야겠다고. 작은 의심이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을 내 경험으로 알려주어야겠다고. 시민 강좌 1개월 후 내레이션. 서울시민회관에서 열린 가족 소통과 신뢰 회복 강좌. 민호가 강사로 서 있다. 정중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들이 앉아 있다. 민호.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입니다. 저는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이뤘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손을 잡아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먼저 안아주세요. 단죄하기 전에 먼저 대화해보세요. 작은 다정함 하나가 내일의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잃은 것만큼 여러분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여성이 손을 든다. 그런데 정말 배신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도 먼저 대화하세요. 증거를 수집하거나 감시하려 하지 마세요. 신뢰는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입니다. 강좌가 끝난 후 한 젊은 부부가 민호에게 다가온다. 강사님, 저도 요즘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남편이 제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본다. 과거의 자신과 정원의 모습이 보인다. 서로 앉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왜 의심하게 되었는지, 왜 숨기게 되었는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그런데 만약 만악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믿기로 결정하세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정은이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수진이 옆에서 취업 정리를 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강의를 한다던데? 그래? 가족관계에 대한 강의래요.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정은의 손이 잠시 멈춘다. 그렇게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행했지. 아빠를 용서하셨어요? 용서는 했어. 다만 다시 함께할 수는 없을 뿐이야. 차이가 뭐래요?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은 새로운 신뢰를 쌓는 거야.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깨진 그릇은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거든. 민호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다시 일기를 쓴다. 민호의 일기. 오늘 한 젊은 부부를 만났다.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며 조언을 해주었다. 내가 잃은 것들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구나 싶었다. 민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별을 바라본다. 나는 다시는 가족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해체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의미일지도 모르겠다. 민호가 벤치에 앉아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는 강좌에서 만난 그 젊은 부부가 앉아있다. 그들은 이제 해곡해 보인다. 젊은 부인. 강사님 덕분에 저리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젊은 남편.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대화가 중요하더라고요. 민호가 미소를 짓는다. 제가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었네요. 그때 멀리서 정원과 수진, 민재가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민호는 놀라서 일어선다. 정원이 민호에게 다가온다. 안녕하세요. 민호야. 수진이가 아빠의 강의 소식을 계속 전해줬어요. 많은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다면서요. 나는 너무 늦었어. 우리에겐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늦지 않았죠.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본다.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수진, 아빠 이제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민호가 놀란다. 결혼이요. 그리고 아직도 가졌어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축하한다. 정은이가 아빠를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고 해요. 가도 될까? 우리는 이제 가족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부모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작은 의심으로 가족을 잃었지만 그 경험으로 더 많은 가족들을 구할 수 있었다. 나비 효과는 때로는 파기적이지만 때로는 치유의 힘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신뢰다. 확인이 아니라 소통이다. 단죄가 아니라 포용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라. 그 의심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불안인가?
작은 솔짓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의심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잃은 것을 당신은 잃지 않기를. 카메라가 천천히 한강을 비치며 올라간다. 저 멀리 서울의 야경이 반짝인다.